미래 직업의 어떤 선택, 어떤 산업 분야가 또는 어떤 직업이 성장 직업군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량의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 분야 또는 직업 분야가 선택되지만 거기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도래하는 산업 환경의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 환경과 직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에 그진 산업이 태동됐다. 물론 선진국들은 1900년 초반부터 산업 성장돼 왔습니다만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7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소득 수준과 산업의 어떤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산업의 어떤 태동기다.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글로벌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 산업 성장에서 여기 제시되어 있듯이 70년대는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중화공업, 그 다음에 90년대 중화공업과 소재산업 이제 중심으로 발달이 되고, 요 어떤 과정에서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기업의 패턴은 어떤 품질 관리, 제품의 어떤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경쟁력을 향상한다든지, 또 연구개발을 집중화해가지고 신제품을 많이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 어떤 자동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80년대 대부분 중화공업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어떤 전략이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정밀기계, 석유화학, 철강, 어떤 국가 기반 산업 또는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글로벌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산업들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대에 발전된 어떤 산업들의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화된 어떤 기업의 어떤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0년대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 또는 이제 정보통신산업, 항공, 물류는 물론 이 이전 70년대, 80년대부터 하나의 어떤 산업군으로 동시에 운영되어 있었습니다만도 2000년대 전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관리 포지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의료, 산업 어떤 네트워크,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 산업, 전산,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컨설팅, 어떤 법률 서비스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빠른 어떤 속도로 그래서 세계에서도 60년대, 70년대 빈국에서 고도 성장을 이룬 국가, 그래서 지금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그런 어떤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 모델에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도입기 70년대, 결국 산업의 또 태동기다. 이 단계에서는 사규모 확장과 노동 집약적인 산업, 목재 산업, 신발 산업, 또는 의류 어떤 봉제 산업, 그 이전에는 가발 산업도 있고, 여러 어떤, 그런 어떤 산업군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 그 다음에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 후반, 80년대를 거쳐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 생산 기술 관리, 개발, 자동화 어떤 시스템, 상품 어떤 품질 관리, 경영 관리의 어떤 포주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에 걸쳐서는 이제 시장이 점점 규모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제 또 수출 시장도 계속 이제 개척해 가게 되고, 이래서 국내 시장 내수도 소득 증가에 따라서 확장이 될 뿐만 아니고 세계 어떤 시장을 상대로 생산 또는 수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어떤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열화 어떤 측면은 여러 어떤 효율성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산업군들이 다양한 어떤 계열화가 상당히 A 산업군은 이런 산업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 그 다음에 B 산업군도 똑같이 이 산업군과 같이
어떤 성장과 저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그룹 기업이든 기업에서는 굉장히 위기, 왜?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동시에 성장했다, 동시에 저성장된다, 이거죠. 이러면 뭐 기업의 어떤 그 위기 측면이 당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A 산업군이 있는 반면 B 산업군은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이렇게 만일 B 산업군이 성장을 한다.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럼 A 산업군은 저성장하더라도 B 산업군이 그 그룹 기업 또는 어떤 기업에서 사업 분야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평균적인 사업 수지의 어떤 균형성, 기업의 성장, 경영 관리의 어떤 균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는 한 업종 또는 하나의 어떤 제품 유형보다는 좀 다양한 어떤 계열화가 필요하다. 물론 뭐 이런 어떤 위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열화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이 계속 규모가 확장되고 시장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감으로써 사업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한 뭐 계열화도 추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뭐 경쟁 체제가 되면 고객들의 요구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객 만족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참신한 어떤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하게 된다. 그 다음에 90년대는 이제 기계 정밀화학,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국가 어떤 기반 산업이다. 중화학 어떤 공업 중심의 어떤 발전이다. 뭐 이런 형태에서 글로벌 어떤 네트워킹, 기술의 어떤 공유, 또 수출입 어떤 형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지 생산. 지금도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인력이 아마 14만 한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국내는 한 9만 7천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한 6만여 명이 외국의 현지 어떤 기업에 생산 또는 어떤 영업 어떤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죠.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적인 어떤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또 관리의 선진화되면서 광고, 브랜드 전략이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감성을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어떤 전환점, 산업 어떤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90년, 80년대 중하고비나 90년대 중점적으로 성장했던 이런 어떤 산업은 이런 성장 사이클은 나타나더라도 산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어쨌든 산업의 기초 어떤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철거 산업이 없다. 그럼 인류는 어떤 철의 발명으로 또 상당히 고도 성장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면 철강 산업이 없다. 그러면 철강 산업에 연계되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기타 등등이 거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 산업들은 이런 또 성장 사이클은 있더라도 어떤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미국 같은데 철강 산업이 60년대, 50년대부터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주요 어떤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철강이라는 어떤 부분이 점점적으로 어떤 비중이 축소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 내 일부 이제 제철 회사들이 제강 회사들이 있더라도 어떤 생산 규모 면에서 한 5위, 7위 이렇게 정확한 순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위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됐다. 80년대만 해도 신일본 제철이 또 생산 규모에서 세계의 어떤 가장 1위 어떤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포항제철이 신일본 제철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생산 규모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자국 내에서는 어떤 산업의 어떤 저성장 내지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이런 지식 서비스 이런 어떤 산업들은 하나의 사회 어떤 패러다임에 따라서
성장할 잠재성이 높은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좀 성장하다가 대체 어떤 상품군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급속하게 어떤 시장이 소멸될 수 있다. 우리가 아마 그 핸드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대부분 다 스마트폰 시장이 국내에는 대부분 다 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폴더 유형이었던 그 스마트폰이 상당히 급성장하다가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뭐 소비 패턴에서 갑자기 소멸되다시피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전환을 잘 했을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진 시장에서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면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단일 사업 중심의 뭐 어떤 기본 운영만 한다든지, 고객 중심의 시장 관리를 한다든지, 소비자 중심의 어떤 투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유행이 되고, 성장했던 산업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창의적인 새로운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산업 패러다임에 따라서 내 직업은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환경. 그러면 산업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은 했는데, 또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어떤 과정으로 거쳐왔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업 분야는 어떠하냐? 직업 분야, 영향 요인, 거시적인 환경이다. 그러면 거시적인 환경은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뭐 세계 어떤 경제 동향뿐만 아니라 뭐 국내 동향, 특히 이제 경제 어떤 성장성,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마 뭐 제4 강좌에서도 뭐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어떤 생활의 어떤 패러다임. 아마 뭐 이 근래 어떤 정보 내용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품에서, 여성 화장품에서 고가 제품이 상당히 시장 성장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저가, 고가 어떤 제품은 뭐 외국 브랜드든 국내 브랜드든 어떤 고가 제품은 성장성이 둔화돼지고, 중저가 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럼 뭐 경제가 오르니까 소비 지출을 줄였다. 그래서 중저가 제품으로 전환됐다. 이 내용보다도 중저가 실용적 어떤 소비, 그러니까 중저가 화장품이 어떤 품질 수준이 뒷받침이 돼지고, 뭐 그진 고가 제품과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가격이 낮으니까 굳이 고가 제품 이미지 중심의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비 시장이 변화돼 가는 뭐 이런 부분은 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소비 생활로 변화되고, 이게 확산되지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형성되질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기술 개발과 소비 환경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성장, 어떤 패턴들은 조정이 되진다. 어떤 저성장기, 고성장기가 길고 짧고 이런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어떤 환경, 요거는 하나의 어떤 분야별, 뭐 기업의 어떤 전략, 뭐 이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간혹 뭐 경제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혐오감으로 바라보느냐?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만 국가 뭐 경제 어떤 시스템,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고 규모도 확대해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뭐 제반 모든 뭐 대부분 어떤 그 경제 자원도 어떤 경제 자원도 기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소득들도 물론 자가 어떤 그 경영을 통해서 거기서 세금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도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많은 조직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조직원들의 또 소득 어떤 수준이 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을 통해서 국가 어떤 경제 뭐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세계적인 어떤 위상을 변화 조정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의 어떤 정서들은 뭐 대기업들 불신하고 투자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참 아이러리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은 좀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개념이 있더라도 기업의 어떤 투자 환경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일부 어떤 정권에서는 국민들 정서 또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측면, 사회환경적인 측면, 정서와 사회환경과 국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기업을 자꾸 어떤 투자를 위축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그래서 어떤 충족감, 만족감을 가지면서 또 경쟁력을 확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3국에 가서 계속 투자를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투자했던 규모만큼 국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국내 어떤 채용 시장이 그만큼 더 증가되고 경제 규모도 확장이 돼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여기서 어떤 수익적인 가실금은 국내로 한입을 하더라도 일자리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어떤 취업의 어떤 경쟁률도 높아지고 이런 여러 어떤 불입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환경, 결국 기업의 어떤 전략과 목표, 외국에 투자할 거냐, 국내 투자할 거냐, 그럼 일자리가 어디 생길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인력을 수급할 거냐, 신입사원을 채용할 거냐, 그 다음에 경력 지원을 채용할 거냐, 따라서 어떤 계층 간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또 조건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발달, 그 다음에 조직 어떤 구조, 직무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은 그 기업의 내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직업의 어떤 규모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분화, 앞에서도 우리, 잠깐 산업의 어떤 그 발전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70년대는 영세 기업 중심의 소상공인 중심의,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제품보다는 생산 제품을 유통시키는 이제 농축산 어떤 산업 중심의 60년대, 70년대 어떤 초반에 어떤 산업들이 중점적으로 성장해 왔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들어가면서 중하고업, 제조업 또 사회적 서비스 산업이 이제 발전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지식 서비스, 문화 어떤 창작 산업들의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융합되는,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융합 후, 신사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에서 주로 어떤 성장 잠재력을 또는 새로운 어떤 산업군을 확립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보시는 바로 자료는 한국산업포준분류에서 17가지 직업 분야입니다. 지금 내용이 아니고 직업 분야, 큰 하나의 글로벌한 어떤 분야. 그래서 흔히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분류하는 경영, 사무관리, 영업, 생산, 그 다음에 기술,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그 다음에 금융보험, 전문 어떤 과학, 어떤 서비스, 연구하는 어떤 분야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법률과 이제 공공 어떤 그 서비스, 의료, 보험,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장했던 잠재력이 높은 어떤 분야들은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런 분야. 컴퓨터와 IT와 관련됐던 이런 어떤 분야. 그 다음에 국제 외교, 이런 분야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법률 공공 서비스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 지금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돼 나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치열해 가는, 그 다음에 이제 특화된 개인 어떤 서비스, 일부 단순 어떤 서비스는 시장이 점점 축소돼 가게 되고, 어떤 또 특화된 어떤 서비스 분야는 성장 어떤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어떤 이런 분야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이런 어떤 분야 안에, 각각 분야 안에 다양한 직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3,000여 개의 어떤 직업 분야가 이런 17개 어떤 틀 속에 각각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저기도 여기서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의 이런 어떤 각 17개 분야가 같은 어떤 그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산업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1번, 여기 이제 1번이다 그러면 1번, 2번이다 이런 것 때문에 1번 사이클은 이렇게 변화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이클은 같은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그 2번 어떤 2번이 될 수 있고 또 3번은 여기 이제 3번이다 그러면 또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다른 어떤 사이클을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분야에서 경영관리, 사무관리 안에서 2개, 3개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업종에 관계되는 어떤 분야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서 저성장계에는 이쪽 산업군으로 이쪽 빨간 것 또는 노란 산업군으로 갈아타게 되면 항상 직업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역량관리라든지 산업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또는 그런 어떤 군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경력관리 이런 관리가 시행을 사전적으로 이행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산업 성장의 어떤 양극화. 산업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어떤 산업들은 또 기업들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금 한 3년 전후부터 계속 지금 저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도 지금 이제 고성장 산업군인데 한 5, 6년 전에는 자동차 산업이 저성장 산업군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후부터 이제 어떤 성장 산업군으로 전환이 됐고 조선산업은 한 5, 6년 전에는 상당히 고성장 산업군이었습니다. 건축 토목도 지금은 저성장인데 5, 6년 전에는 고성장 산업군이고 근데 조선업 산업도 지금 저성장 산업군인데 특수산업 그러니까 조선 3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또는 미포, 조선, 삼성중공업, 대우 어떤 조선 이런 어떤 선박들은 일반 우리가 컨테이너 선 중심의 어떤 그 건조가 아니고 특수선 어떤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어쨌든 등등의 어떤 선박을 건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영업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양의 수주가 확보되고 충분히 성장 산업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산업 분야도 어떤 규모, 전략 포지션에 따라서 산업이 그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종에서도 저성장 어떤 사업 분야로 분류돼 가지고 경영 위기 국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의 어떤 사이클은 국가 기관 산업 및 산업 기반 산업은 성장 사이클에 호불호 올라오는 것은 성장될 때도 있고 저성장일 때도 있고 고성장일 때도 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 어떤 기반 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장이고 모두 다 저성장이고 이렇지는 않다. 어떤 업종은 성장이고 어떤 업종은 저성장이고 이렇게 다수 있던 편차가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되는 하나 어떤 업종 유형들은 보시는 바와 같다. 지금 이제 건축 토목은 저성장, 의료 보건은 기존 어떤 성장 산업, 정보통신도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은 고성장, 하드웨어 부분은 저성장. 그 다음 기초 소재도 지금 이제 저성장, 연구개발은 고성장, 석유화학은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은 저성장, 수출입 시장은 고성장, 중화학공업도 아까 좀 전에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어떤 산업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은 저성장, 세계 시장은 고성장. 그 다음에 어떤 특수선은 고성장 이런 어떤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재 산업의 어떤 공동화 현상. 소재 산업, 소비재 산업. 소비재 산업은 세계 어떤 경제 동향에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경제 동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며칠 전에 또 자료를 봤더만은 백화점에서
어떤 제품의 어떤 판매 유행을 봤더만은 그동안 VIP로 분류되어 있는 어떤 소비자 집단들이 소비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나오더라. 그런데 유아용품들은 뭐 일정이 더 상대적으로 성장되더라. 그래서 이제까지 뭐 VIP에서 B 해가지고 뭐 베이비 해가지고 VIP 비산업 중심의 어떤 전략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가시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지고 여기는 뭐 어쨌든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계속 성장해 온다 이거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저성장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고성장 현상으로 어떤 착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지. 뭐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모든 어떤 뭐 대부분의 어떤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뭐 어떤 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간다. 강했던 지출 어떤 규모도 뭐 환경이 나빠져서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비는 계속 확대한다. 이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다소 어떤 착시적인 어떤 현상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아용품들은 뭐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된다. 그러나 아까 어떤 어떤 소득 계층이 이제 소비를 일시적으로 좀 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아용품은 일정한 어떤 패턴이 유지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어떤 갭이 커지면서 하나의 어떤 유아용품 뭐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서 집중 뭐 어떤 산업을 유아와 관련된 용품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부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도 한 6, 7년 전에 유아용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유아용품 산업이 한 4, 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어떤 뭐 산업이 규모가 축소되어 나가는, 물론 옛날에는 다 자녀에서 한 자녀 중심으로 그러다가도 또 뭐 한 자녀가 되더라도 뭐 계속 고가 제품으로 이렇게 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어떤 유아와 관련됐던 용품 산업들은 뭐 한 3, 4년 전부터 상당히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산업도 구조 어떤 조정이라든지 재편을 했던 이런 부분도 다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읽을 때는 뭐 실물 어떤 경제적인 어떤 중심으로 잘 판단을 해가야 된다. 물론 뭐 경제 분석가도 아니고 경제 어떤 평론가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재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군으로서 직업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투자 환경,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투자 환경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게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주체에 따른 다원화, 또 사회 문화도 뭐 다원화돼지고, 이런 어떤 형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일본 이제 기업들이, 일본이 옛날에 한 뭐 70년대에서 80년대 어떤 전략이 해외 투자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어떤 투자는 어느 정도 조금은 뭐 규제를 하고, 그런 이제 현지 이제 진출 어떤 부분도 있고, 현지에서 시장 어떤 개발적인 어떤 문제, 뭐 여러 어떤 또 물류 어떤 비용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동원 어떤 문제, 생산 어떤 원가와 이런 어떤 문제, 뭐 다각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다가 이 근래는 국내로 일부 복귀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산 어떤 시스템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중심의 어떤 핵심 어떤 분야를 계속 집중화시키고, 나머지 이제 단순 어떤 생산 어떤 시스템은 해외 투자를 해서 그쪽에 현지 생산, 이어서 기술 개발했던 기술을 이쪽에 적용해서 현지 생산해서 이 주변의 어떤 시장을 이제 어떤 뭐 유통시키고, 이래서 경쟁력을 확립하고 이런 어떤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어떤 산업군들도 현지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은 국내 어떤 연구개발을 집중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에 대한 융복합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화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로열티 비용,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 노출하지 않겠다. 이런 또 전략적인 어떤 측면도 있겠고, 뭐 다각적인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투자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 원가 시장, 어떤 물류, 조세,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그다음에 경영 어떤 자원에 또 집중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된다.